안녕하세요. 정말 그냥 보내기 싫은 할인이라는 썸네일까지 쓰면서 307달러, 매력적인 가격이다. 더 떨어지면 또 더 떨어지는 대로 매수를 하면 된다. 그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어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가 엔비디아 5주 매도한 것을 생활비 계좌로 다 뺐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은 보이지 않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저는 300달러가 넘어선 가격에도 매수를 해야 된다. 와이프는 무슨 소리 하느냐, 200달러 100달러 후반대에 모아갔지 않느냐, 이제 더 이상 그만 모으자.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모든 결정은 와이프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잠자는 틈을 타서 어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금이 빵원으로 되어 있어서 매수를 어제 하지 못했습니다. 환전을 하고 싶은데 환전이 또 환율이 또 너무 비싸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괜히 또 그렇게 매수를 했다가 또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아쉽게 흘러갔던 하루입니다. 하지만 320달러에 또 안착을 또 했네요. 지수는 2%가 훨씬 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반격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다가 다시 뭐 하락을 해서 300달러를 다시 위협받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안도할 수 있을 만큼 좀 잘 마무리가 된 한 주였다고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하죠. 그리고 저희는 현실 세계를 살아갑니다. 자,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차트 분석상에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차트라는 것도 일종의 데이터로서 인간의 심리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차트가 절대로 현실 세계를 선행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차트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현실 세계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현실 세계의 결과가 차트, 즉 주가로 반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가장 단적인 예가 지금 뭐 보조금 폐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주가가 흔들렸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가 못했을 겁니다. 그 악재가 나오기 전에는. 그러면 5.77% 가까운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없었을 겁니다. 차트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그런데 절대 차트가 선행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차트는 새롭게 뭐 역사의 한 페이지처럼 새로운 차트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일론이 펜실베니아 유세 때부터 복권 당첨과 같은 일주일에 100만 달러씩 또 후원을 하는 그런 정치 스탠스를 보이면서 그가 원하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지금 효율위원회의 수장으로 지금 발탁이 되어서 임기가 내년 1월 20일 시작인데 시작도 되기 전에 벌써 효율위원회가 움직이다시피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본사가 있는 텍사스의 오스틴에 일론이 출근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거의 이제 반대편 쪽에 곳에서 정치 활동을 지금 시작을 했죠. 물론 그것이 테슬라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지만 말이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일련의 일들은 주식 역사에서 그리고 미국 역사에서 전 세계 역사에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일인 것 같아요. 왜냐? 빅테크 기업의 CEO가 한 후보를 대놓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고 그리고 그가 당선이 되고 난 뒤에 보통 어떻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CEO가 다시 자기 회사로 돌아와서 일을 하죠. 근데 지금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의 정부 요직에 발탁이 돼서 정치가로서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업가로서의 삶과 함께 겸직으로 말이죠. 자, 이 일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다는 데 대한 연구도 없을 뿐더러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런 케이스조차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세계 최초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차트 이야기를 했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일들은
그 이전에 어떤 차트로도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있어 오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테슬라의 CEO 자리에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CEO 자리에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 당연히 그의 모든 움직임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테슬라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년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의 이 일을 단 한 번도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역사적으로도 있어 왔던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 테슬라 주가가 대폭등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나오면서 엄청난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기존에 있어 왔었던 테슬라가 이런 흐름에 이런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보여줬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에 테슬라의 미래 프리미엄이 이렇게 잡히고 미래 사업이 어떻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입관이자 패러다임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상황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매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정말 곰곰이 생각했었을 때 지금 상황에서 정말 냉철하고 균형감 있게 이 상황을 지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계속 조금은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테슬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악재가 무엇인지를 계속 지금 알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역시도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악재를, 그리고 매우 미미한 악재를 부풀려 가지고 악재라고 해가지고 균형을 잡는다는 거, 이것도 사실 모순이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경험들을 모두 다 꺼내서 봤었을 때 테슬라가 탄탄대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테슬라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고평가 논란. 지금 87.63의 야후 바이낸스 기준의 PR을 기록하고 있고, PR이라는 것은 주가와 합리적인 미래 프리미엄이 합쳐져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한 회사에 대한 그 주가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87이라고 하면은 매우 높은 PER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주가 플러스 합리적인 미래 프리미엄, 이 미래 프리미엄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이것이 고평가됐다고 얘기하기도 지금은 조금은 오히려 애매한 상황.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최초의 단 한 번도 있어 오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프리미엄, 그래서 테슬라 PER이 지금 87.63이 과연 합당한지 고평가인지 적정한지조차도 섣불리 판단하기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가지고 지금 워낙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 악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하는데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미국에서 9월달과 10월달에 판매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특히 10월달에 5% 이상의 인도량의 상승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자, 그런데 지금 IRA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내년에 한 1월이나 2월 달에 살려고 한 테슬라 전기차 예비 고객입니다. 그런데 IRA $7,500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 몇 달 일찍 산다고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은 저 같으면 무조건 11월이나 12월 달에 당장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7,500는 건 지금 $55,000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5%에 가까운 할인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과 12월 달에 미국에서 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지금 1분기, 2분기 모두 미국에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3분기가 조금 이제 10월 달에 호조세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4분기부터는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플러스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 지금 전체 인도량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에요. 중국이 지금 다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선전을 한다고 한다면은 4분기 때 작년도 48만 6,500대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중국 역시도 지금 이미 대세상으로 봤었을 때는 주간 단위로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11월
1주차와 2주차 때 20%가 넘는 전년 동기 대비 인도량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 흐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유럽조차도 지금 10월 달에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기록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폭망 수준이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자,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전기차가 판매가 되고 있는 메인 나라와 그 대륙에서 판매 호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많으면은 52만 대, 진짜 베스트 케이스로는 53만 대도 갈 수 있는 지금 실적이고요. 지금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그 우려를 조금 내려놔도 될 만큼의 인도량이 전체 테슬라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무리 못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에서 10%의 상승은 이루어낼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사업 역시도 중요한데, 에너지 사업은 계약이 항상 일시불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기에서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더라도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3분기 때 생각보다 큰 금액이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계약건 같은 경우는 많았지만은, 자, 3분기 때 조금 아쉬운 기가와트 퍼 아워가 나왔었죠. 6.9 기가와트 퍼 아워였나요? 자, 저는 4분기 때 이것 역시도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에너지 사업과 전기차 매출이 전체 매출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분명히 비트 이상의 실적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물론 영업 마진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계속 되짚어 봤을 때는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효율위원회를 하면서 일론이 트럼프와 마찰이 생겨가지고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트럼프에게 일론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일론에게 트럼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습니다. 똑같이 윈윈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미쳤다고 그 배를 가리겠습니까? 미쳤다고 그 거위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이것을 배척하겠습니까? 물론 두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워낙 강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생각이 뚜렷한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마찰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충분히 일반 경영 활동에서, 일반 정부 활동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일론은 중국 사업을 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일론이 자존심이 되게 센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께서 그 비즈니스계 회장님들하고 있어 보면 그분들은 외부 활동에 있어서는 자존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회사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일론 역시도 처세술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에서 그 정치가들과 함께 그들의 니즈도 맞춰가면서 조금 아부도 하면서 그렇게 중국에서 사업을 안착시켰거든요. 저는 일론의 트럼프와의 관계, 그 케미가 그가 정부의 정치가로서 활동을 할 때 아주 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마스와미인가요? 겸직을 하고 있는 효율위원회 수장과도 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는 페이팔 때부터 테슬라 이전의 회사에서 그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공동대표들과 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 경험 역시도 그가 그 일을 하면서 있어 왔었던 시행착오들, 잘했던 일들을 다 자기 몸속으로 이미 실제 경영 활동에서 체득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론이 워낙 강성이기 때문에 독불장군식으로 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갈등을 유발하면서 오래 못 버틸 거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워낙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두 사람이고, 그 다음에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과도 충분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그런 동기부여가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걱정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도 앞으로 계속 받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효율위원회가 기대했었던 대로 수장이 돼서 활동을 시작을 한 것이고, 테슬라의 미래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라질 것이고, 또 하나 있죠. 미 도로교통안전국, 거의 바이든 정부 때 거의 앙숙 관계였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제 리콜을 상시적으로 정말 연례행사처럼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효율위원회에 있어서 이 역시도 아마 손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리콜 소식만 들리면 테슬라에게는 악재였는데, 그 리콜에 대한 개념도 아마 이번에 재정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콜이 아닌데 리콜이라고 하면서 일을 만드는 것, 이 역시도 비효율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도 일론이 좀 주도하에서 손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것이 리콜이 아닌 다른 조금 더 순화되고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표현이 되고 상용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테슬라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그림에서 보는 것, 소소하게 보는 그림에서 봤었을 때도 지금 당장 테슬라의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FSD 라이센싱에 대한 계약 소식이 지금 뭐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들린다고 한다면 저는 슈퍼차저 네트워크 표준 충전 방식 때 1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한 회사가 라이센싱 계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처럼, 그때 포드부터 시작해서 GM, 스텔란티스, 그리고 벤츠, BMW, 현대, 기아까지 줄줄이 사탕으로 그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편입이 됐었습니다. 자, 이번에 FSD 라이센싱 같은 경우에도 저는 거의 99% 확률로 다른 한 회사가 계약을 하게 되면은 다른 회사가 줄줄이 사탕으로 계약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2023년 6월이었나 5월 말로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있어 왔었던 13거래일 연속 상승, 물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은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장기 우상향 곡선을 그 기간 동안에는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주가를 또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 역시도 지금 너무나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연으로 설명드리면은 지금 11월 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회사들마다 경영계획을 세울 거예요. 자, FSD 라이센싱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계획에 이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매우 실무적인 차원에서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우에 보통 경영계획이 모든 직원들에게 공표가 되는 것이고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언론에 터뜨려가지고 FSD 라이센싱 계약을 테슬라가 했다는 얘기를 먼저 할 가능성도 저는 꽤 높다고 봅니다. 경영계획을 한참 쓰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감출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메가톤급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FSD 라이센싱을 한다고 당장 내년도부터 테슬라의 EPS에 실적으로 잡히진 않겠지만은 적어도 3년, 4년 후에 이루어질 이야기지만 확정적인 매출, 확정적인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PER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테슬라의 미래 프리미엄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당신 여전히 너무 확정 편향적이야, 이런 악재가 있으라고 하시면 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PER이 좀 높은 거, 고평가 논란이라는 거 이외에는 테슬라의 내부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악재를 잘 발견을 못 하겠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무너지는 것은 그거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사실은 악재인 것이기 때문에 좀 논외로 하고 말이죠. 일단은 테슬라 자체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 두드러지는 테슬라 주가를 엄청나게 하락시켜서 장기 하락 추세로까지 만들 만한 대형 악재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호재거리들만 지금 보여지고 있다 하는 부분들 생각을 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